오늘은요 재밌는 짤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묶어서 한 섹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짤. 이게 이제 오늘 막 그 아는 사람 카톡으로 도는 거예요. 삼성의 정보력은 어마어마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걸 미리 알고 이재용이 고개를 미리 숙였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한 방으로 5만 전자가 6만 전자 갔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집 자식인지 보세요. 제일 예의 바릅니다 정말.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짜 뉴스가 있어요. 자, 지금 막장 드라마를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과 이재용은 형제인 거 삼성에서 관련자들 입막음해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이재명은 삼성가 맏아들이었으나 일찍이 10대 때 집안에 대한 반항심이 거세서 이건희에게서 내쳐져 힘들게 살아왔고 둘째인 이재용이 가업을 이어받았음. 절대 형 도우지 말라고 명했다지만 혈육의 정이 어디 가겠는가. 두 형제가 만나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다. 아, 근데 진짜 그럴 듯합니다. 자세히 보면 닮았네. 아니, 저게 이재용 회장이 너무 표정이 진심이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미소 아닙니까? 저 부산 국제시장에서 네. 이재용이 했던 그 저게 이거야. 이거 알리지 마. 어떻게 나랑 이재명 대표는 형제야. 아 보니까 야. 똑 닮았네 눈매가. 대단한 소설이네요. 진짜 이제 눈, 코, 입 있는 게 근데 똑같네. 그거 가짜 뉴스여도 네. 그렇게 싫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막 개 행복인 거지. 자, 아까 말한 좀 모자라다는 사람을 한 번씩 한번 볼게요.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아따 장관이 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경북 경주 교촌마을에 떡집을 방문해 떡 매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가하네요 정말. 여러분, 자기를 임명해줬던 대통령이 탄핵된 사안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해야 될 짓은 있어요.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네. 근데 최소한의 행위만 해야 돼. 이자는. 네. 지금 완전 신났어요. 대행의 대행이잖아. 네. 근데 뭐 외신과 인터뷰해갖고 아직은 오스트리티. 대선 나갈 생각 없다 이런 개소리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초상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일 만한 언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윤석열도 없고 한덕수도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야. 저 자리를 가면 악놀이 하는 것에 재미가 붙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저건 진짜 네.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가 모질한 거예요. 이게 밑에서 저런 일정을 가지고 오더라도 집어 던져야죠. 미쳤냐고. 그러니까. 숫자만 계속 보신 분이어가지고 네. 다른 인문학적 사고가 좀 떨어지신 분이 지금도 퍼스널 컬러에 맞는 이제 한복을 차려입은 거잖아요. 아, 근데 표정 한번 봐봐요. 해맑아.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윤석열이 그 20대 때 아버지랑 등산 가가지고 그 고모스 앞에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딱 그거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좀 모자란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꼴통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사진에서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최상목 표정을 한번 보시면요, 진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저 표정 다 그리고 저렇게 찍을 수는 있는데 저걸 왜 배포를 해?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지금 욕먹을 타이밍이고. 아, 지금 이 타이밍에 뭐 일반 가정집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집인 거잖아요. 근데 해맑게 가서 군인들하고 막 박수 치고 놀고 있고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라고. 자기가 지금 다 물려받을 줄 알고 있거든. 난가? 자, 여기 저 한미연합사 전시 지휘소 방문 이런 것도요. 사진을 저렇게 내는 것은 정치행위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지금 국방에 문제가 없는가 정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진을 내면서 자꾸 존재감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저 윤석열 지지자분들 최상목이가 윤석열 뒤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공격하시는 게 전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일매일 최상목이 오늘은 어딜 방문했나 이런 거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저 언론들을 보면 만평을 내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언론들 되게 많잖아. 우리가 조중동은 알아도 솔직히 여러분 경인일보 알아요? 근데 만평을 보면 그 언론사의 대충 느낌을 알 수가 있어. 그 만평 쓰는 사람은, 만평을 그리는 사람은 그 언론사의 분위기랑 안 맞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야. 민주당 까기 하는 거예요. 민주당 공격으로 존재감 커졌던 윤석열, 한동훈 딱 위에다가 샌드백을 일단 치워놓고 민주당이 최상목을 때리려고 하니까
때릴수록 땡큐라고 다른 거잖아요. 이 민주당 비꼬는 게 아니면 뭐야. 저 내란 세력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을 못해 이런 언론들은. 그래서 민주당 덕분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존재감이 그동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인지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들이 이런 그 중도일보의 최경락이 내가 아예 그냥 제껴놨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거 아니에요. 국민적 감정은 김치 싸대기? 아유 진짜. 저 그림은 진짜 빵 터지는. 전진수 그림 의원님은 같아요. 예. 그 아침 드라마 좋아하세요? 볼 시간은 없으나 좋아해요. 근데 볼 시간이 없어요. 예. 알고 봤더니 예. 이재명 둘이 형제였고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가 낳은 아들이야 최상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김건희 만나기 훨씬 전에 낳은 아들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야수님이 분노했던 바로 이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정치행위. 법이냐 정치냐. 근데 이게 캔드릭 라마 챌린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몰라. 같은데. 설명해줘. 이번에 미국 슈퍼볼 그 하프타임 때 캔드릭 라마라고 하여튼 미국에서 전설적인 힙합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췄던 춤인데 그걸로 이제 전 세계가 한번 훌쩍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판결을 하는 건 맞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은 법으로 판결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 언제 치워질지 답이 없다. 진짜. 국민들 마음이네요. 정말 요즘. 답답해 죽겠어. 경남 도민일보가 합리적인 언론사로 유명해요. 경남에서는. 자, 개방이 작품이네요. 선고를 하라니까 섰고를 하고 자빠졌냐. 섰어 그냥. 헌재가 안 움직여. 섰다. 다음은 이거 중앙일보의 이제 중앙일보식 만평이에요. 그나마 양비론 양실론이 어디야 중앙일보한테. 중앙일보나 JTBC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그러니까 회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찬성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박용석 씨는 이렇게 지금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이 지금 헌재를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만평이죠? 근데 이제 헌재가 왠지 딴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이 그게 탄핵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이 양쪽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들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헌재만 평안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은 이것도 이제 약간 양비론 양실론인데 한국일보의 만평이에요. 막말 격투기 열심히들 산다. 이게 이제 내가 계속 하는 이쪽이 기회주의적 언론의 태도예요. 시작과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누가 잘못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여야가 싸우면 둘 다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언론이 그걸 못 이겨. 그래가지고 정치 관심 두지 마. 정치는 더러운 거야. 이 대표적인 스킬이 이런 스킬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막말 격투기라니요. 내란 일으켜서 헌법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준 거야.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최상목 집무실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 마이크로 들릴 정도 가까운 곳에 정부 종합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경고한 거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쌩까버리면 어떻게 해 더 이상. 아니 관까지 짜놓은 놈들이 무슨 몸보신이라는 말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저 말은 되게 감동적이죠. 전장현에 연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NS에 올라온 건데요. 충청도에 피가 흐르는 친구들아, 지금 현재가 선고기일 발표 미루는 거 충청도 말로 비아냥거려주라.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만 한 번씩 해봅시다. 헌법을 만들어 오는겨? 아, 이 사람이 지금 응? 충청도식으로 읽어야지. 내가 한번 해볼게. 헌법을 만들어 오는겨? 이렇게 하는 거야. 냅둬요. 판결문 활잡하다 뒤지게. 잉크가 모자란겨? 붓으로 쓰려고 먹가는 중인겨?
내비도 그 판사봉 만들어서 오나 보지. 아유 성질도 급이야. 판결문 쓰려 보니까 헌재에 종이가 딱 떨어져 갖고 어제 나무 심었디야. 인자 나무 자라면 종이 만들겠지. 판사봉 만들 나무 찾으러 갔나벼. 사법고시부터 다시 치는 중이요. 이 헌법재판소에 진짜 판사봉 있잖아요. 저거 없으면 저 갖고 있거든요.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김동성님 SNS입니다. 아들이 혼잣말로 박종철을 살려내라 울라울라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 잘못 들었나? 동우가 방금 박종철이라고 했어?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 뭐라고? 물고문 당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 차서 데모하는 걸 봤어.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유튜브 틀어놓고 설명해줬어. 뭉치면 이기잖아. 구구를 참칭하는 반국가 놈들아. 윤석열, 김건희, 최상목 등아. 봤지? 우리 초딩들 수준이 이런데 함부로 덤비지 마라.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이 박종철 여사 돌아가신 그때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대단하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디올백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오랜만에 성대모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줘요. 아이고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이재명도 쏘고 그냥 나도 갈란다. 네, 그러니까 예.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다. 한번 보시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만평입니다. 맥락은 비슷해요. 재판관 관련 캐비넷 뒀다가 뭐하게 헌재 선고 임박 총 안 쓴 경호처 직원은 지금 벌 받고 있고요. 술 먹고 윤석열이는 지금 풋밭 뒤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우려예요.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은 그 아내한테 전화를 맞아요. 했다잖아요. 전화하는 변호사들.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다 하고 인간들이. 있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죠. 민주 진영에서는 이제 김석준 후보가 정해져 있고요. 네. 근데 승윤이는 누구냐면 전현희 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자예요. 근데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원희룡 가서 저러고 있고 막 한 게 지금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전환길이까지 가 있어. 근데 저 정승윤이가 무슨 세계로 교회. 그때 정승윤이가 그거 하지 않았어요? 박원순 시장 유서 공개를 다른 유서라고 네 공개했던 맞아요. 바로 그때 그자잖아요. 헛발질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정당색을 저렇게 드러내는 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다음 한번 가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2030 MZ는 킹성열을 지지합니다. 내일로 미래로 대표 정현모 최창원 이런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정현모 최창원을 찾아봤더니 정현모는 남자 71세, 최창원은 남자 61세. MZ 세대 맞네. MZ 세대 맞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올리고 있다. 네, MZ 세대예요. 이해하시고 다음에 그들이 붙여놓은 게 이런 짓 하는 거야. 실제로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붙여놔요. 헌법재판관 악마와 정정미 재판관 사진을 거꾸로 붙여놓고 똑바로 혀 중국인 이런 식으로. 보통 이것도 약간 한국 사람이 쓴 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인연 이런 말 안 쓰잖아. 아니야. 아까 얘네들이 이상해. 중국 혐오가 헌법재판소하고 중국년이지. 간단히 말해서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무원 임용에는 네.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설명해야 된다는. 그리고 중국인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왜 민주당을 위해서 개표 조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논리관계를 생각해보면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을 저렇게 선동질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어떤 책의 표지에 무단으로 내 그림이 사용되었다는 소식을 고마운 분께서 알려주셨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하면서 지금 이게 혁명과 반혁명, 좌익과 범죄자가 연합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계엄이 있었다. 이 반란은 진압되었다 한다 하면서 이게 책 누구누구의 윤석열을 표지 몰리던 저자인데 여기에
지금 키세스 키세스. 시위대에 사진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마치 윤석열 지지자가 기다리는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놨네요. 미친. 아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인데요. 저 오세훈이라는 오세훈 5살짜리 훈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 누군지 기억나죠? 김어준이잖아요. 김어준. 낙검수 때 붙였던 이름인데 못 깔고. 5살짜리가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터제 본보고는 어제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려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는 상황인데 야 사과했어라고 하면서 지금 강남 3구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요 서울시가 계엄 훨씬 이전에 여러분들 이때 아마 짜증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긴급 재난 문자 엄청 보냈을 때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네. 시절이 있었죠. 네. 이게 계엄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구조일 거냐면 국방부 쪽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서울시 쪽에다 이런 소스를 주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어. 거. 자 다음 이분이 이제 오스테리아 308이라고 유명한 카페죠. 우리 진영에서는 우리가 벌써 몇 번 소개해드린 네. 곳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하시면서 내란 폭동 옹호자 출입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남에 있는 오스테리아 308 예. 이 카페 겸 음식점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가서 도와줍시다. 네. 자 어제 마약 상설특검 표결하는데요. 이철규가 반대를 눌렀네요.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잖아요. 뭐 이래저래 불편하겠죠. 뭐 절규야 뭘 선택해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너무 속 보이잖아. 제대로 찍혔네요. 아니 자기 아들 며느리의 편들 생각 아니면 요거는 특검을 찬성을 눌러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저쪽 애들은 빤스 벗는 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걸 가지고 양순이 정치인 모셔놓고 너무 강하겠어. 당신 정광훈이야? 아, 지금은 그래서 그쪽 교회 사람들은 빤스 2개씩 입고 다니잖아요. 수시로 벗어주려고. 아, 진짜. 웃겼어. 진짜. 자 여기까지 재밌는 짤이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위기감 느끼니까 민주 시민들이 다시 뭉치더라.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나온 갤럽입니다. 보수 과표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네요. 1000명 중에 보수가 318명, 진보가 261명이니까 약 한 50명 50명. 정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긴 한데 물론 이따가 나올 여론조사에 한 120명 많은 것도 있긴 해. 근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해. 근데 이것도 과표집이잖아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보 중에 진보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낭패감 느끼는 사람들은 안 나올 거다. 갤럽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게요. 일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36이에요. 근데 저기서 지금 한 50 정도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 정도를 더 붙이시면 답이 나와요. 민주당 지지율 전화 면접인 갤럽 여론조사로 한 42, 3.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한 34, 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뭉치고 있죠. 대선 주자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36, 나머지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은 다 한 자릿수 이하입니다.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 미치지를 못하는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선은 투표율이 100%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 한 70%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과반 훌쩍 넘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또 보수 가표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는 진보 255명, 보수 317명이니까 이것도 좀 비슷하죠. 전화 면접인 상태에서 갤럽과 한국 그 전국 지표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보수 과표집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갤럽이 한 15% 정도 더 과표집 됐었거든요. 이게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됐고 MBS 여론조사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갤럽이랑 33 이재명 33 나머지는 다 15, 5, 4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뒤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걸.
불안하니까 더 직결하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돌아갔어. 당연히 파면 되겠지 하고. 근데 석방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론조사 잘 받고 광장에도 잘 나가고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저께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복귀하면 2차 계엄할 것이다. 55.1. 2차 계엄 가능성 없다. 40.3인데 이것도 그걸 봐야 되겠죠. 이념 성향으로. 이건 좀 심해.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 보수, 다수 보수, 중도, 다수 진보, 적극적 진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보수, 진보, 중도인데 이게 1000명짜리 여론조사예요. 보수 408명, 진보 282명이면 이게 대략 한 12%포인트. 네. 그래도 앞에 보이는 건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가 약 6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한 5 정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35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과표집이어도 저거 네, 이기지를 네. 못하네요. 오늘 나온 3,000명짜리 여론조사 것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3,000명짜리예요. 김어준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보 770명, 보수 848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완화돼 있죠. 여론조사 꽃은 보수 과표집을 완화시킨 나름대로 장치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보수 과표집을 많이 누릅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니까 민주당 뭐 거의 56박하죠. 국민의힘 29.5% 이렇게. 이야. 실제로 여론은 지금 보수 과표집을 약간 보정만 하면은 대부분 다 여론이 바뀐 게 아니에요. 네. 35대 60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30은 정말 변하지가 않네요. 저거는 본인들이 난 극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전진석 의원이 나오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라고 불렸던 많은 지지자들이 5.18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죽여도 돼 논리를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거랑 아주 유사한 논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을 일으켜도 괜찮아? 말이 됩니까? 자, 전진석 의원님. 오늘 방송 1시간 반 동안 한번 열심히 달려보셨는데 전진하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날 오니까 즐겁군요. 네. 요즘에 날마다 진짜 몇 달 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슴 답답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 다 그렇고 날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러는데 오늘 새날 나와서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래서 그나마 조금 웃기도 하고 이러면 해소가 좀 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온 국민들의 이 정서적 불안증을 좀 해소해 주는 거. 네. 그것 말고 저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불안증을 좀 해소해 주시고 숨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화문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